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구촌 비밀문양 제5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곳은 아시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뒤쪽으로 산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산에 수많은 굴을 파서 그 안에서 불교 수행자들이 머물렀던 고대의 석굴사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석굴사원들이 위치한 이곳에 앞쪽으로 광활한 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면적을 대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대략 10k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세로가 대략 30km 정도 되는 이런 공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드넓은 이 공간에 유대교의 상징인 다이세별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굴사원이 있고 그 앞에 유대교의 상징인 다이세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불교 석굴사원이 있는 이 지형에 왜 다이세별 상징들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까레지로 구성된 다이세별 상징은 앞에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세별 2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까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외곽선을 그려보면 다이세별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 개가 좀 희미한데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2개의 다이세별이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40m 정도의 다이세별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이세별임을 확연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선명한 다이세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다이세별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중심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점이 있고 불교의 비밀장 문양이 이곳에 이제 삽입이 되려면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불교의 비밀장 문양에 대해서는 제4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밀장 문양에 관해서는 4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크기를 한번 대략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0m, 45m 정도 되는 그런 다이세별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까레지 한 개의 크기는 대략 4, 5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이렇게 문양의 형태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음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법 선명하게 다이세별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다이세별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이세별이 구성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이세별이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흥미롭게도 다이세별 2개가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겹쳐 있는 것을 구현했다는 것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하나 있으니까 라인들을 한번 그대로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이세벨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연속해서 겹쳐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이세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바퀴 자국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퀴 자국이 대략 2m에서 3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트럭이 2m에서 3m 사이에 바퀴 자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 자국과 이 가레지 크기를 비교해 보면 대략 가레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그대로 가레지들을 연결시켜서 다이세벨 문양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완벽한 다이세벨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아주 희미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시 다이세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다이세벨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이세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이세벨이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가레지에 구멍이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 구멍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심점에서 다이세벨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 이렇게 구성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이세벨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세벨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석굴 사원들이 위치한 이 지형에 다이세벨이 가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석굴 사원이 있는 이곳에 유대교의 상징인 다이세벨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교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는 종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인 다이세벨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불교의 오랜 전통 수행자들이 이렇게 머물렀던 석굴 사원이 이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이렇게 인증 마크를 이렇게 겹친 이런 인증 마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새겨놓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석굴 사원이 있는 이 지형에 광활한 대지 위에 70여 개에 이르는 다이세벨 상징들을 위에서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만 이러한 진실들이 밝혀지도록 한 것은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 보기 위해서 이 석굴 사원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굴 사원의 내부에 돔 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상 옆에도 뭔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옆에는 UFO 형태의 그림들이 벽면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 화면인데요. 역시 불상 옆에 UFO 형태의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FO 형태의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 화염을 방사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상 옆에 UFO의 화염을 방사하는 그런 그림들이 도배하다시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상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옆에 도배하다시피 이렇게 UFO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굴 사원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자 문양을 하나 그렸습니다. 가로 10km, 세로 30km의 이 지역에는
많은 다이세별 상징들이 가레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곳에는 다이세별 상징을 그렸습니다. 이 두 개의 상징들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자와 다이세별을 합체시킨 문양이 결국 이 공간에 형성된 진실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 석굴사원 안에 있는 불상과 석굴사원을 도배하다시피 새겨진 UFO 그림들, 그리고 이 광활한 대지에 형성된 70여 개의 다이세별, 유대교의 상징인 다이세별 문양들, 결국 이 지역에 의도적으로 형성된 문양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다이세별 상징 안에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결국 다이세별 상징과 만자 그리고 UFO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문양들을 이곳에 새겨놨는지 그 의문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편의 시나리오는 스토리움에 올려져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 감독님, PD님께서는 영화 제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탐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지형을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